터널리도 이제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에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를 했어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당시 그걸 유도하는 방식이 그냥 몇 날 며칠까지 소개하세요라고 통지를 내리고 이제 딱 지나면 모든 마을의 집을 다 태우고 나무, 재산 이런 걸 다 태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5식구가 살았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마을을 책임지는 그런 구장의 이제 역할을 했고 아버지는 학생이었고 할머니, 어머니는 그냥 할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는 평범한 그런 농민의 가정이었고 주소는 제주시 오라리 연미마을. 그래서 그 마을 일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마을이 됐습니다. 나는 4.3 항쟁 때 우리나라 정부의 과잉 진압으로 부모 형제를 다 잃고 나 혼자 15살에 소년 가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 3사람을 거느리고 좀 살아왔어요. 그 15살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딱 먼저서 총소리가 빵빵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여기 집에 있다가는 다 죽겠다. 이러니까 어머니 보고 며칠 먹을 양식하고 아이들 옷까지나 해가지고 준비를 하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피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따라가지고 이제 피신을 했어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잡고 있는데 법에서도 그럼 3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 그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가 열립니다. 기미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기념대회가 열리는데 북국민학교 제주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3만 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한 것이 통일 독립 전취였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독립,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47년 3월 1일 날 모인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집회가 끝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기마경찰이 탄 말에 어린아이가 다치고
그걸 방치하고 그냥 가는 경찰관을 쫓아가면서 항의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쫓아가는 걸 보고 경찰서에서 경비하던 경찰관들이 사격을 해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6명이 죽어요. 5명이 등 뒤에서 총을 맞습니다. 거기에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고 20대 아이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죠. 그 마을에는 저희 아버지 같은 그 학생이 참 많으셨나 봐요. 그 나이 또래 한 16살에서부터 25살 그 사이에 똑똑한 청년들이 요 제주시 지역에서는 거의 모이다시피 해가지고 하니까 그 서북 청년단들이 표적이 됐대요. 그 4.3이 나면서 군인이나 경찰들이 가가지고 잡아가려고 젊은 세대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할아버지는 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집에 마루 바닥을 뚫어가지고 젊은이들을 거기에 숨겨주고 이 사람들을 낮에도 가면 못 잡고 밤에도 가면 못 잡으니까 이 마을은 불온한 마을이다. 초가집을 태워서 벌레를 잡듯이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불을 질러버린 그래서 저희 집은 할아버지가 구장이었기 때문에 맨 처음 불을 질러버리면서 아무것도 없이 다 태워버린 거지.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는 족숟가락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이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아니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째는 47년 3월 1일 발포 사건에 대해서 미 군정이 조사반을 보내서 조사를 해요. 그때 이것은 무슨 반미를 하거나 무슨 반정부를 하거나 공산주의 정권 수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그런 잘못 그것 때문이었다. 그 조사 보고서를 내고 경찰이 사과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찰하고 서청이 워낙 여기서 못된 짓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몰입애들까지 껴서 그리고 김익렬 당시 구연대장이 평화협상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만납니다. 구연대장과 인민일격대 사령관 김달산이 4월 28일 만나죠. 그래서 72시간 내에 완전히 정투 중지, 그 다음에 무장 해제, 그 다음에 이 가담자들의 신변 보장, 이 3가지 합의랍니다. 그런데 사흘 뒤 5월 1일 날 오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익 청년단이 불을 질렀어요. 경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미군 비행기가 공중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 현장을 지상에서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메이데이 인 제주라는 필름을 만들어서 레드 아일랜드로 규정을 하고 홍보하는 자료를 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이 4월 28일 평화협정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이었죠. 5월 1일 방화사건, 연미 방화사건의 사진을 보면은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로 비행기도 날아 있었을 것이고 카메라도 장치되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서북 청년단들이 가서 불도 붙였을 것이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획해서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원인은 정말로 강대국이었던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도부에서 명령을 했고 그 청년들이나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하수인으로서
불도 붙이고 사람도 죽이고 같은 동족을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브라운이라는 대령을 보내는데 여기 제주 지역 사령관으로 보냅니다. 그 브라운 대령은 여기 와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나는 사태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다. 진압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초토화 작전이 벌어집니다. 해안선에서 5km 넘어선 지역에 나타나는 사람은 폭도로 간주하겠다. 그 총살하겠다. 포고령을 내려 송요찬 연대장이. 그 좀 돌산 있는 데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망을 보다가 폭을 또 온다고 막 일찍면서 이제 갑자기 해져서 나가 숨는데 바로 앞에 이제 토벌대를 와가지고 빵빵 총을 쏴대는데 그래서 총을 땅 쏘니까 나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동생 데리고 오는 걸 잊었다고 말해.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엄마 동생이 있는데 딱 옆에 가니까 벌써 토벌대는 내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은 내가 잡히면 이번은 죽는다. 요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담을 딱 쳐다보니까 돌담을 튀어넘으면 이제 그 돌담을 타가지고 도망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 그 돌담을 어떻게 튀어넘었는지 몰라요. 딱 튀어넘는데 빠방 총을 막 쏴대기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총을 안 맞아고 그 이제 돌담을 넘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날 이제 도벌대가 가불고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 6살짜리 그걸 죽창으로 찔러 죽이더라. 그게 어디 사람이면 그런지 못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동생을 아버지가 이제 안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매장을 씌워불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는 이제 순산 그 날짜가 다 됐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산에서 순산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흥리에다가 우리 외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흥리로 이제 우리가 밤중에 이제 신흥리로 내려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순산 해가지고 몸이 완쾌될 때까지만 거기서 숨어서라도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날 밤으로 이제 다시 이제 수막리로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내일 저녁이나 모레면 이제 좀 내려오겠다고 한 아버지가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대. 그래서 이제 4일 만에 어머니가 그 좀 어린애를 순산을 했어요. 여동생을 또 순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산을 했는데 여기는 4.3 토벌 당시에 이제 토벌군들을 피해서 이 근처에 있는 소남밭 마을에 있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무등이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숨어 계시던 은신처이고요. 좁은 통로를 지나서 이제 조금 내려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거기 한 20명 정도는 누워서 잘 정도로
그러니까 잠만 자러 거의 왔다가 젊은 성인들은 나와서 이제 음식도 구해다 가족들한테 이렇게 주고 했었고, 아이들이나 부녀자, 뭐 이제 어르신들은 계속 숨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굴 안에 구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그 토벌대가 와도 잘 숨어 계시는 편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토벌대는 입구에다 불을 보통 피워서 연기를 안으로 들여보내서 질식사를 보통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방화 사건이 있은 후에 우리 그 연미마을에서는 일제시대에 파놨던 그 굴 속에 뭐 10명, 7명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아이고 이 강씨 집안에 대를 이을 애기를 낳았다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막상 며칠 되지 않으니까 애기가 막 배고파서 울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애기가 울면 혹시라도 무장대들이 들어서 온다든지 토벌대들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너가 애기 업어서 도망가면 혹시라도 너희도 살고 우리도 살지 모르니까 이제 가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밤중에 그 눈막 쌓인 그 애기를 정말로 들쳐업고 밤새껏 걸어가지고 지금 오라 초등학교에 있는 그 마을로 내려오면 거기는 외가가 있었는데 외할머니 댁에 이제 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는데 마을을 순찰하던 사람들이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여기 폭도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그 곳간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잡아가고 그 금방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애기는 그냥 내팽개쳐두고 어머니만 저 지금 주정공장 그곳으로 데려가가지고 남편 내놓으라고 무진매를 맞고 애기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두 사람이 다 정말 잘못하면은 참 죽을 지경이 돼가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들도 보다가 안타까웠는지 가석방식으로 내보냈대요. 내보내가지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남의 집 방을 빌어서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됐죠. 여름이 지나가니까 아기가 그냥 슬슬 아프기 시작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리니까 그 어머니를 저 아기를 키우던 어머니는 나이가 21살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젊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질 못했는데 이 4.3 역사의 원인으로 그 강대국 미국을 꼽고 싶고 그 미국이 정말 지금 생존해 있는 그런 희생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정말 저희들 조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해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가슴에 한이라도 풀릴 게 아닌가. 지금 미국은 얘기돼가지고 입을 딱딱 말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대한민국 제주도에다가 한마디 사과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예가 회복되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나무도 불탔던 거죠. 당시에는 사실 그냥 마을의 흔한 팽나무였는데 당연히 이 나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심지어 혼자만 산 게 아니라 옆에 이제 다른 나무까지 같이 새로운 씨를 받아서 같이 지금
생육을 하고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이렇게 끈질겨서 계속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 마을이 다시 공동체가 재건되고 이런 의미에서 이 마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때 그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란 꿋꿋하게 자녀들을 키운 이런 어머니들이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훌륭한 나라가 4.3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가정에서 저 혼자 이렇게 남았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여자지만은 이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다. 그걸 절대 잊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정말로 저렇게 잡혀가서 죽은 거 너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가 강하게 커서 나중에 세상이 변화되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너네 아버지 학교 갔다 오다가 그 한창 공부하는 나이에 잡혀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제주도의 한 줌이 흙으로 어디엔가에 있을 거다. 찾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네 동생 그 어렵게 대를 이을 그 아들 정말 그 나쁜 놈들이 몽둥이에 죽어갔다는 건 네 가슴에서 잊지 말고 정말 이 강씨 집안에 이렇게 눈물겨운 역사가 있다는 것 네 마음속에 새겼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리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막 그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자라는 동안에.